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3 역사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배울 주제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는 아간파천,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협회,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대한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권 피탈 과정. 자, 그러면 먼저 아간파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간파천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즉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피신을 간 이러한 사건을 바로 우리는 아간파천이라 부릅니다. 아간파천. 연도로는 1896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시행되던 모든 갑오 을미개혁은 중단되고 드디어 다시금 조선 내에 친러 내각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친러 내각이 당연히 수립되다 보니까 바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더라. 아울러서 이와 함께 우리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더라. 그래서 이때 보면은 실제로 건강체불권이라든지 산림벌채권, 그리고 철도 부설권들을 갖다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 등에 이렇게 침탈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게 되죠. 이처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자, 이에 다시금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고 자주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단체가 있으니 바로 무엇이 되겠다?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바로 독립협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라는 단체는 서재필이라는 분에 의해서 초기에 이 서재필에 의해서 독립신문을 갖다가 창간하게 되고, 이후 여러 세력들을 갖다가 연합하여 독립협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독립협회는 초기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고 또한 무엇을 회복하자? 자주권을 갖다가 회복하자, 이런 운동에서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단체에서 출몰을 했냐면 독립문이나 독립회관을 갖다가 건립하기 위한 돈을 갖다가 모금하기 위한 친목단체로 처음에는 출발하죠. 친목단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독립문이라든지, 원래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4대에 빠졌던 나라가 있죠. 즉 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영어문과 그리고 모화관을 갖다가 없애고 새롭게 독립문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독립회관을 갖다가 세우기 위한, 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친목단체로 출발을 했다가, 이후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자주권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일깨우기 위한 무슨 단체로 발달을 하더라? 이 친목단체에서 다음에 계몽단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계몽단체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활동으로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민공동회가 개최된다든지, 만민공동회가 개최되더라.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그 시민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연설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치 체제를 갖다가 뭘 주장하냐면 입헌군주제를 갖다가 주장을 하죠. 입헌군주제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고, 또한 정부 관료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간민공동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간민공동회를 갖다가 주로 이쪽은 정부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여기에서 헌의 6조란 것이 발표가 되죠. 헌의 6조란 것이 발표가 되고, 여기서는 전제군주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과도 비슷한 이러한 헌의 6조가 발표가 되더라.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에 점점 이 독립협회 세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보수 세력들의 모함을 받아 누구의 보수 세력의 모함을 받아 끝내 해체되게 됩니다. 해체되게 되더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함을 받았느냐?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정치체제를 보면 크게 전 세계의 대표적인 정치체제를 보면 그게 전제군주제라는 게 있고, 군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라는 정치체제가 있겠죠. 입헌군주제. 그리고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정치체제가 공화정, 이렇게 있는데, 이때 독립협회가 이 중에서 주장했던 것은 뭐가 되겠다? 바로 이 입헌군주제를 갖다가 주장을 해줘. 그런데 이 보수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즉 공화정 시스템은 왕이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즉 이에 고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겠죠. 그의 황국협회와 특히 고종의 해산명령에 따라서 끝내 해체되고 말더라. 그래서 보시면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고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기에 무슨 단체로? 친목단체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더욱더 자주권 회복을 위해서 계몽단체로 발전을 하여 대표적으로 만민공동회라든지, 그리고 정부 관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간민공동회를 갖다가 실시를 하면서 세력을 점점 넓혀 나가자 이에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의 모함으로 끝내 해체되고 말았더라. 이렇게 독립협회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독립협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누가 드디어 돌아오게 되냐면 바로 고종이 드디어 아간파천, 즉 러시아 공사관에서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경운궁이라는 궁으로 드디어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롭게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죠. 고종이 돌아올 때 황제권을 보장받고 돌아오면서 드디어 국호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가 시사를 하게 되는데, 자, 세 번째 주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존재했던 시기는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이렇게 존재했죠. 대한제국이 성립되게 된 이유는 일단 배경을 갖다 보면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일단 독립협회의 노력도 있었고, 또한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고종이 황궁하기를 갖다가 요구하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두 번째, 드디어 고종이 황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더라. 이때 연호를 정하는데, 연호는 강무라하고 이때 국호를 드디어 대한제국이라 하였던 거죠. 특히 이때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갖다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 되고, 또한 이때 국가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바로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개혁을 강무개혁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이 강무개혁의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은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하여 개혁을 실시하는데, 구본 신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구본에 해당되는 것, 즉 옛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이 옛것이 뭐냐?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정치는 옛것을 그대로 하겠다. 즉 왕이 다스리는 전제 군주제를 실시하고, 신참, 새로운 것은 어떤 것들을 하겠느냐? 즉 군사라든지 경제와 같은 것들은 새로운 것을 참고로 하여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쪽인 그러한 개혁이 되겠죠. 결국 세 번째 결과, 역시 집권하고 있던 보수 세력의 반대로 해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결과는 즉 집권층의 보수적 경향으로 인해서, 말이 어려운데 뭐 어떻게 쉽게 풀었으면, 보수 세력의 권력 유지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열강의 간섭으로 인해서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다? 실패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권 피탈 과정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말 그대로 나라를 갖다가 빼앗겨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권 피탈 과정, 자 보시면 한국 간섭, 아간 파천, 이러한 사건들을 보시면 바로 무엇이 떠오르시죠? 바로 러시아하고 어느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겠다?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러시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죠.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던 영국이 러시아가 19세기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한 이 러시아의 남진 정책으로 해서 이를 갖다 상당히 견제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었죠. 그런데 영국이 지켜보니 아시아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의 사이가 안 좋더라. 이에 영국이 드디어 어디에 접근을 하게 되더라? 바로 영국이 일본에 접근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에 1차 영일 동맹이란 것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게 되는데 1902년에 이 영일 동맹이 체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죠. 1904년 2월 달에 드디어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느닷없이 일본이 1904년 2월 달에 조선과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한일 보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이 조선 내에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 조약이 바로 한일여정서, 즉 주요 내용은 조선의 군사시설 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간 조약이 바로 이 한일어정서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1904년 8월 달에 또다시 일본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여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근대화 시켜주겠다 하면서 고문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문 통치가 됩니다. 고문 통치. 말이 고문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갖다 근대화 시켜준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정 고문으로 메가다,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슨, 이런 사람들이
파견되어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실시하고, 그러던 중에 드디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일본이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되고, 이후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 조선의 우위권을 갖다가 인정받게 되죠. 그 외에도 2차 영일동맹, 그리고 카스라 데프트 밀약 등을 통하여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조선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승인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드디어 일본이 너무나도 유명한 1905년 11월 달에, 이거는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을 체결하게 되냐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을사늑약을 갖다가 체결하게 되더라. 원래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을사늑약이 아니라 2차 한일협약이 더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더라.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박탈당하게 되냐면 외교권을 이때 박탈당하게 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또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 거의 직접적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란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통감부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무슨 통치? 통감 통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후 조선에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의 세계만국 평화 박람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 이에 바로 헤이그 특사를 갖다가 파견하죠. 헤이그 특사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너희들은 외교권을 박탈당했는데 왜 이러한 특사를 파견하냐, 이를 갖다가 내세워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우리나라의 군대도 해산을 갖다가 시켜버리죠.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1907년 7월달에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정미 7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정미 7조약도 정확한 명칭은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한일 신협약을 갖다가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다시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박탈을 하고, 행정권을 갖다가 박탈을 하고, 또한 이때 차관을 갖다가 파견하여 차관 통치를 실시하게 되더라. 이후 또다시 1909년 7월 달에 이유각서란 것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사법권까지 박탈을 하고, 이후 마지막으로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바로 한일병합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무슨 조약? 한일병합조약이 되겠습니다. 병합조약을 체결하여 이때 우리나라에 무엇을 드디어 박탈하게 되냐면 국권을 박탈하게 된 거죠. 국권을 박탈하여 드디어 우리나라에 완전히 국권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조선 총독부를 이때 설치하여, 조선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글이 좀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바로 총독 정치를 실시하게 되더라. 무슨 통치? 총독 통치를 실시하게 되어 완전히 일제 강점기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크게 보시면 처음에 고문 통치, 다음에 통감 통치, 다음에 차관 통치, 마지막으로 통감 통치로 나갔고, 우리나라가 박탈당한 것들을 갖다 보면은 이때 우리나라의 군사시설 이용권을 박탈당하고, 다음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행정권을 박탈당하고, 사법권을 박탈당하고, 마지막으로 국권까지 이렇게 박탈당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일제강점기로 나아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은 아간 파천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나가기 전인 국권
이탈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